지난주 이 시간에 불법 사채 사기 피해를 피하는 방법을 비중 있게 설명을 드렸었죠. 그 가운데 채무자 대리인 제도가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이 채무자적 노약자를 대신해 법률 전문가들이 이 불법 사채업자나 대부업자들을 상대해주는 제도인데, 오늘 머니 클리닉에서는 이 제도를 제대로 살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서민금융지킴이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렇게 보니까 또 마스크까지 또 잘 어울리시는군요. 글쎄요, 이게 참 답답하네요. 조금. 워낙 미남자들은 모든 게 다 잘 어울리는 모양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스태프들이 마스크를 가급적 큰 거를 준비를 해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어쨌든 한번 버텨볼 작정입니다.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예. 상대방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주의를 하는 게 필요하겠죠. 예, 지킬 건 지켜야 되겠는데, 저는 이제 마스크를 큰 거를 준비를 해준다는 것이 이 얼굴을 많이 노출하면은 아무래도 시청률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얘기들을 하더군요.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는 저희 뉴스리듬 팀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지금 뭐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거 참 상황이 좀 심각한 상황인데, 이 시기를 틈타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 보이스피싱이 또 기승이라면서요? 저도 분명히 그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이런 걸 이용하지 않을까 예. 해가지고 이제 쭉 검색을 해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국내 그 우한 폐렴 급속도 확산, 예. 뭐 감염자 및 접촉자 신분 정보 확인하기 해가지고 그 이제 주소를 하나 넣어놨더라고요. 지금 일단 우리 스태프들한테 그 보이스피싱의 그 문구를 볼 수 있는 내용들을 좀 보내드렸는데, 바로 이제 준비가 되면은 같이 보여드릴 겁니다. 그 보면은 내용들이 뭐 확진자라든지 뭐 이런 정보들을 담고 있습니까? 지금 방금 읽어주시긴 하셨습니다만. 감염자하고 이제 감염자가 접촉을 누구누구가 접촉했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앱이라고 하면서 이제 알려줬는데, 예. 그걸 누르는 순간 자기 카카오 계정이 탈취가 당합니다. 카카오 계정이요? 그렇습니다. 카카오 계정이 탈취가 당하거나 아니면 이제 전에도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그 전화 가로채기 이런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가 돼가지고 예. 제가 뭐 이제 경찰에다가 뭐 신고를 하더라도 본인들이 받을 수 있게끔 예. 뭐 이런 조치를 한다든가 그런 피해가 우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래서 보건 당국에서 그 뭐 이런 이제 전염병을 예방한다면 이런 보이스피싱 예방은 이제 우리 방송통신이나 이런 데서 빨리 이 홍보를 좀 해줘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예. 지금 보면은 뭐 보도에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본인과 관련된 그 확진 정보가 아니라 다른 확진자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내용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참 교묘합니다. 근데 뭐 어떻게 보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 감염자를 아니면 접촉자를 알아야 그분들은 안 만날 거니까 예. 꼭 누르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기범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지금 뭐 마포구 합정동에 확진자가 몇 명이 있는지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지나시는 분들 같은 게 분명히 좀 궁금할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은 이제 국내 우한 폐렴 급속도 확산, 감염자 및 접촉자 신분 정보 확인하기. 그러니까는 저런 문구를 보내면서 NEWE 뭐 여기로 하면은 바로 계정이 그 카카오톡 계정이 털린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아주 시적절하고 중요한 정보가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반드시 좀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얘기를 좀 해보지요. 예. 채무자 대리인 제도. 지난주에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 좀 더 해달라. 이거 관심을 좀 표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소송 변호사들이 직접 이 대리를 해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연초에 올해부터 달라지는 서민금융 지원 제도 해가지고 소개를 드렸는데 네. 발빠르게 이제 금융위에서 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불법 사채를 겨냥해서 사채 쓰는 분들의 그 사채업자들한테 시달려가 불법 추심에 시달려 가지고 이제 본업을 잘 못하게 되는 이런 분들, 예. 또 소송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못 사는 분들, 이런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어제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예. 지금 이 대상이 되는 게 구제 대상이 되는 사금융 피해 이 통계가 좀 나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불법 사채 규모만 뭐 갤럽이나 이런 통계 조사한 거 보면은 약 7조 원 정도, 예. 뭐 한 40여만 명이 사채를 쓰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네. 뭐 대부업은 이보다 훨씬 덜하긴 하지만 대부업 쓰는 분들이 이제 17조 원 규모의 한 200만 명 정도 예. 됩니다. 물론 이분들이 다 불법 추심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불법 추심하는 경우는 이제 불법 그 사금융의 경우가 10명 중에 한 100명 중에 한 10명 정도 불법 추심을 하고 있고요. 대부업은 그 절반 수준, 뭐 10명 중에 한 5명 이 예. 정도 됩니다. 그리고 불법 채권 추심을 이제 하는 유형을 보면은 이 사채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불법이죠. 등록을 안 했으니까.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10명 중에 한 6명은 빚을 내서 갚게 이렇게 유도를 해요. 빚을 내서. 빚을 내서. 예. 이것 자체가 불법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불법 사채를 사채로부터 채무자들이 조금 그 정당하게 대응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방금 보니까는 그 피해자들 통계를 보니까는 그 노인들하고 주부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군요. 노령층 같은 경우에는 27년에 26.8%에서 2018년까지는 41.1%. 이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 대상이 뭐 무조건 다 해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전부 다 해줬으면 좋겠지만 변호사를 이제 그 비용이나 이런 걸 지급하려면 법률 구조공단을 통해서도 이제 최저 3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들어가요. 예. 한 분을 도와드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법 사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부분은 그 소득에 관계없이 전부 다 신고가 오면 도와드리고요. 네. 이제 대부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정부에 등록한 대부업체의 경우에는 소득 기준이 있어요. 예. 기준 중위 소득이 이제 소득의 125%. 그래서 1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은 월 22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그 220만 원 이하인 분들을 지원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이제 불법 추심 행위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제 법적으로 이제 규정을 해놓은 경우인데 이게 열거 규정인지 아니면 예시 규정인지는 구체적으로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불법 사채업자라든지 대부업자들이 가장 많이 악용하는 그런 어떤 추심 행위 어떤 형태가 있을까요? 그 이제 우선 자기의 신분을 노출을 안 시키는 게 특징입니다. 예. 불법 사채업자는 그 채무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주거지에 이제 찾아오는 경우. 예. 그리고 이제 보통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아무리 사채를 썼더라도 밤 9시부터 다음 날 8시까지는요. 네.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하거나 이걸 못 하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이제 밤에 사생활을 침해하면서 전화를 하는 경우, 아니면 문자도 마찬가지고요. 예. 방문 뭐 이런 것까지. 그리고 이제 가족이나 그 관계인 또는 뭐 제3자한테 채무 사실을 알려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좀 소위 말해서 좀 대응하기 어렵게 만드는 거죠. 예. 왜냐하면 사회생활이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사채 썼다 뭐 이렇게 알려지면. 예. 그렇게 해서 받아내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심한 경우는 제3자한테 대신 갚으라고 요구를 해요. 예. 지금 아들이 나한테 500만 원 빌려갔는데 빨리 갚으시오. 뭐 이렇게 가족한테. 이런 건 다 불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치 우리 보면 문자 메시지 이런 거 보면 자기들이 그 검찰이나 이런 데서 출두 요구 보내는 것처럼요. 사채업자가 이렇게 뭐 서울지방검찰청 누구입니다. 뭐 이렇게 예. 하면서 이제 출두 요구하면서 이제 겁을 줘가지고 받아내는 행위. 이런 것도 그런 다 경우에는 뭐 공문서 위조라든지 협박 뭐 이런 죄도 좀 추가될 수가 있겠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같이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소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예. 걸 지원하기 위한 이런 제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회생 및 파산 진행자에게 추심하는 경우 이거는 뭐 그러니까는 정당한 방법을 쓰더라도 이건 바로 그 불법 추심으로 포함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개인 회생이나 파산은 법원에다가 저는 이제 그 더 이상 이렇게 채무 갚기 어려우니까 예. 회생 인가를 좀 내주세요 하고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채권 추심 행위 정지가 된다. 법으로 예. 정지가 되는데 그 틈에 이제 계속 그게 인가가 떨어지고 나중에 못 받게 될 확률이 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추심을 악랄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다 예. 불법이죠. 개인 회생이라든지 파산 파산 진행을 법원에 신청해서 절차를 받고 있는 가운데 그렇습니다. 돈을 달라고 하면 그게 이제 불법 추심이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꼭 좀 잘 알아보시고서 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불법 추심 예전에 굉장히 뭐 문제가 많았었죠. 신체 포기각서도 쓰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것을 뭐 규제하기 위해서 점점 규정들을 좀 많이 만들어놨었는데, 다시 말하면 이런 채무자 대리인 제도와 버금가는 제도가 과거에도 좀 있지 않았습니까? 2014년도부터 그 공정채권 추심법에다가 예, 이 법을 통해서 도입을 했어요. 했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는 저희들이 이제 서민금융연구원에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10명 중에 8명은 모른다는 겁니다. 이 제도를. 예, 두 번째는 알기는 아는데 사실상 그 변호사를 사고 이렇게 대응하기가 어려우니까 예, 신청을 안 넣는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달라진 게 뭐냐면 그거를 그 정부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법률구조공단이 어떻게 보면 국가기관 아니겠습니까? 네, 정부의 변호사들이 그 불법 채권 추심이나 연 24%를 넘는 고금리 피해에 대해서 추심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일일이 다 대응을 해주고요. 예, 두 번째는 뭐 그러면 연 24% 넘는 걸 줬을 때는 뭐 돌려받기 위해서는 반환 소송도 해야 되고 뭐 불법 추심으로 손해를 봤으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런 소송도 그 변호사들이 지원해주겠다 이런 게 골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뭐 그래픽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협력 체계에 대한 그래픽입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 좀 보고 갈까요? 네, 그렇습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1332입니다. 1332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에 이제 전화를 하면요. 금융감독원에서는 이제 법률구조공단에다가 예, 채무자 대리인 선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예, 동시에 이분들이 이제 자활 자금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서민금융진흥원에도 이제 알려줘서 돈까지 지원을 자금까지 지원을 해주는군요. 우리가 말씀드렸던 햇살론 세븐틴이나 예, 이런 이제 대환 자금을 이제 지원할 수 있게 동시에 해주고요. 예, 그럼 법률구조공단은 이제 접수를 받았으면 어떻게 하냐? 이게 지원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불법 사금융 대리 이제 업자한테 통보를 해요. 예, 그래서 통보가 이제 가는 순간에 그때부터는 이제 채권 추심 행위가 채무자한테 하면 안 되고요. 이 법률구조공단에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어려운 점이 뭐냐면 불법 사금융 업자가 주소지가 있느냐. 네, 사실은 이 사람들이 주소지가 별로 남기질 않거든요. 그렇겠죠. 전화도 대포폰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불법 사금융 업자가 이제 그 추심 행위를 막 계속 했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예, 근데 지금 현재는 과태료 정도밖에 처벌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제도 보완을 해서 좀 더 강화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법으로 하지 말라 했는데 추심 행위를 했을 때는 불법 사채업자에 대한 그 처벌을 예. 좀 강화한다든가 하는 대책이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면은 이 채무자 대리인 선임을 해주십시오라고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금융감독원에 할 수가 있고 법률구조공단 또 바로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아까 말씀드린 1332고요. 예, 법률구조공단은 132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1332, 132. 예, 예. 근데 저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제가 이러이러한 사정이고 지금 제가 벌이가 얼마고 얼마 썼는데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꼭 이 채무자 대리인을 선임을 해서 소송을 하고 싶다. 이 소송 의사를 밝혀야 되겠군요. 소송 의사를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 추심 행위에 대한 대응을 대리해 주는 거. 대응 대리. 대응을 대리해 주는 예. 거.
그래서 이제 법률 조언도 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거 하고 예. 두 번째는 소송이 필요하다. 이거는 이미 그 부당하게 너무 많은 돈을 줘버렸다 아. 했을 때는 소송을 통해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변호사가 이제 소송을 대리해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감독원에서 서민금융진흥원에다가 급전 그 자금을 예. 지원하게끔 이걸 링크 시켜주는 거. 그렇군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뭐 제도 활성화되면은 정부로서 상당히 좀 금액을 투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활성화가 되면 3월 달부터는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게끔 예. 활성화를 시킬 예정인데요. 네. 제가 그동안 경험으로 보면 관건이 어디 있냐면 늘 강조하지만 이런 제도들이 이분들한테 알려져야 돼요. 첫 번째는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10명 중에 7명, 8명 뺏기는 8명은 모른다는 거거든요. 아. 알려져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알릴 거냐? 그럼 7등급 이하 그 어려운 분들한테 있지 않습니까? 예. 신용정보사나 아니면 법원에도 지금 개인위생 파산 들어온 분들 많아요. 이런 분들한테 사채 그 업자로부터 고통을 당할 가능성이 큰 분들한테 네. 계속 알려야 돼요. 이런 제도가 생겼고 이런 지원을 합니다. 예. 이걸 적극적으로 알려가지고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금 방금 드리고 싶은 말씀도 여러 가지 제도가 계속 그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이제 그 업데이트가 되고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데 똑같은 피해 사례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죠. 그 아마 지금 조성목의 머니 클리닉 또 뭐 책으로도 나왔습니다만 뭐 머니 테라피 이런 부분을 잘 유심히 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이렇게 좋은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는데 정보들이 참 공유가 안 되고 이 홍보가 안 돼서 참 걱정입니다. 많이 아쉽습니다. 예. 그 부분이 정말 정부에서 우리 지금 금융이나 금감원 이런 데서는 엄청난 제도를 쏟아내고 있는데 만드는데 90 정도의 힘을 쏟는다면 예. 홍보하는 그렇게 많은 힘을 못 쓴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를 우리 뉴스토마토 그 뉴스 리듬 예. 이런 것들이 진짜 전 국민이 다 볼 수 있게끔 예.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역시 이제 구독과 좋아요 눌러요. 구독 꼭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좀 창피하다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 그러네요. 뭐 어쨌든 하여간 아주 귀중한 정보, 좋은 정보를 온전히 잘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하여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금융감독원에 이제 연간 그 피해 신고 들어오는 인원수가요 한 4,700명 정도 되는데 예. 지금 예상은 한 4,200명, 예. 한 90% 정도는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뭐 대부분 다 보호를 받는다고 봐야 되겠네요. 근데 신고하는 분들은 그렇게 또 많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피해를 당했지만 예. 본인이 신고를 하시는 분들은 그 중에 일부 아니겠습니까? 근데 신고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 보호가 확실히 됩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물론 그 개인정보 보호는 되지만 네. 조사를 하다 보면 네. 사채업자가 알게 되겠지요. 예.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제 그 후환이 두려워서 신고를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우리 수사 당국에서도 각별히 그 수사하면서 예. 보복을 하지 못하더라도 예. 보복하면 또 범죄 처벌이 가중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분명히 좀 잘 알려가지고 피해를 줄이면서 서민들을 돕는 이런 예. 지혜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하다 보면 분명히 이게 법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보복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 제도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글쎄 이런 부분까지는 뭐 이제 이 불법 추심 자체가 이제 위법 행위니까요. 이 안전가옥도 마련해 놓고 또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좀 하시고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신청을 하시게 되면 이제 본인의 짐은 좀 덜어놓고 이제 법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 세금 내시는 만큼 또는 내셨던 만큼 내실 만큼 이 어떤 국민으로서의 어떤 그런 권한을 충분히 좀 누리실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불법 추심 피해 사례를 뭐 여러분 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네요. 주부의 얘기인데 남양주에 아마 사시는 분인 것 같아요. 35살 되신 분인데 2019년 7월 초순에 불법 대부업자한테 30만 원을 빌려서 일주일 뒤에 50만 원을 이제
그 갚는 조건으로 이 이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뭐 3,500% 되죠. 아이고. 이거 뭐 이자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인데 예. 그거를 처음에 믿기는 한두 번 잘 갚으면 예. 이제 200만 원, 300만 원 빌려주겠다고 이렇게 꼬십니다. 또 그렇게 유혹을 하고. 그 유혹을 해서 이제 빌려 가게 되면 일주일 뒤에 50만 원 갚고 하다가 다른 사채업자를 또 소개시켜주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다른 채무를 내게끔 계속 만들어서 네. 제가 본 사람은 27개까지 빌린 아. 분을 봤어요. 그렇군요. 근데 그렇게 대출을 뭐 해주면서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신분증 사본, 채무자의 부모, 시부모, 남편, 시누이, 오빠 등 10명에 대한 연락처를 제공 요구했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제3자에 대해서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예. 채무를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기 위해서 예. 그분들한테 이제 그분들의 연락처를 확보해 두는 것이죠. 예. 사실 뭐 30만 원 정도면 저희 서민금융연구원의 그 사단법인 그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무이자 대출하는 곳이 있거든요. 예. 거기가 이제 최저 30만 원부터 시작을 해요. 예. 근데 사실 30만 원을 누가 빚으로 올까 생각되는데요. 엄청난 분들이 빌리러 오고 있고요. 예. 그걸 잘 갚으면 이제 100만 원, 200만 원까지 점점 이제 금액은 올라갑니다. 예. 근데 그런 분들이 많이 찾아오는 걸 보면 아, 4차 시장도 많이 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할 수는 없지만 우리 더불어 사는 사람들처럼 이런 분들을 위해서 무이자를 대출할 수 있는 이런 그 좋은 그 사단법인들이 예. 많이 태어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아, 참. 예. 이 30만 원이면은 물론 이제 그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무슨 그 긴박한 사연이 있어서 30만 원을 빌리면서 50만 원 갚기로 하고 이렇게 고초를 당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분하고 많이 얘기하면서 들은 얘기지만 실제로 면담을 하신 아니 저하고 같이 이제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러시군요. 이제 보면은 이제 애 분유값도 없어가지고요. 분유값을 빌리기 위해서 전화도 하는 분들도 있고, 예. 뭐 사례가 너무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야 30만 원이 없어서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사실 아까 말씀하신 분도 이제 30만 원을 빌려가지고 50만 원을 일주일 뒤에 갚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일주일에 그 66%라는 이자를 내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 그 더불어 사는 사람들 이런 데는 이제 이자 없이 이렇게 빌려주는데 얼마나 갚을 것 같은지 우리 의아하잖아요. 그냥 줬으니까. 예. 근데 그게 보통 85%를 갚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걸 고마우니까 갚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별도 시간을 마련해서 네. 피해 사례를 한번 종합해서 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뉴스 기사. 아직도 포털에서 일일이 검색하세요? 이제 뉴스통에서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확인하세요. 최근 내가 구독한 기사를 분석해 오늘의 기사를 추천하는 개인 맞춤형 AI 뉴스. 나만의 공간인 뉴스북에서 콘텐츠를 편집하고 이용자와도 활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사진과 영상 자유롭게 이동하고 언론사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는 동영상도 확인해보세요. 더 풍성하고 새로워진 뉴스통.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